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연구 성과 보고회를 사회를 맡은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장 박민정입니다. 본격적인 연구 성과 보고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원장님 인사 말씀, 2020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 성과 소개, 기본 연구 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이미영 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의 연구성과 보고회를 통해 울산광역시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중심으로서 9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여 2020년 총 1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의 내실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분들과 많은 자료를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성과보고에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2020년 총 10개의 기본 연구과제와 2개의 자체 연구, 3개의 수탁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행한 기본 연구 과제 중 대표 연구 과제 6개와 사업 과제 1개에 대해서 연구 성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연구 과제는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박민정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정입니다. 네, 울산광역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핵심 타겟인 구직자, 구인기업, 새로이 일하기 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일센터는 2020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이 아닌 모든 여성 구직자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첫 번째 목적인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 구직자 705명을 조사했습니다. 미취업 여성 49명, 경력단절 여성 385명, 경력유지 여성 271명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구인 기업을 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1월부터 7월간 가장 많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취업 포털 사이트 중에서 1,463건의 구인 업데이트가 된 포털 사이트를 선정해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일센터 운영 개선 사항 제안을 위해서 세일센터 운영자 20명을 면접조사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울산의 산업구조 변화를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울산의 신성장 동력 일자리에 여성 일자리 확보가 중요한 시점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일센터 구인 기업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세일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일센터와 구인 기업의 정책 전반의 요구도를 도출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자의 수요가 반영된 취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요 분석과 구인 구직 서비스 포털 사이트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구인 직종 유형과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대 조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토대로 전국과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은 경우에 1순위가 생산 제조, 울산과 동일했습니다. 근데 2, 3, 4, 5순위가
전국과 울산은 좀 비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2순위는 경영사무, 3순위는 경영고객상담, 4순위는 IT 인터넷, 5순위는 건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2순위가 교육 서비스, 그리고 3순위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4순위는 영업 고객 상담, 그리고 5순위가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 중심적으로 지금 키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각 구의 구인 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많았고요. 그리고 울주군, 중구, 북구, 동구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으로 5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인구직 컨트롤 타워인 그 광역 세일센터 설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대상으로 경력 단절 전에 식립 상담 및 그리고 인식 교육을 통해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구인 기업에 대해서 구직자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맞춤형 원스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일센터의 접근성을 좀 증진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울산의 세일센터는 온라인 환경에서 4개 중 2개는 구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접근이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보완이 필요했는데요. 지금 현재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칸막이가 다 쳐져 있지만 그 이외에 거리두기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세일센터 이용자의 대다수는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공공기관과 같이 다양한 제도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러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개선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에서 울산 여성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이용자가 직업들을 알선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요구를 효율과 다양한 채널로 그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세일센터의 선생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여가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여성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세일센터 운영 시스템 정비입니다. 예산 운영 인력, 교육 및 훈련 과정의 실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평가에 대한 개선 제한, 급변하는 코로나 환경에서 다양한 채널로의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구인 기업과 매칭이라든지 근로자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은 전국 최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울산 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타겟인 구직자, 구인기업, 세일센터를 대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직자의 요구사항과 구인기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의 역량 강화와 울산시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민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체감형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이영란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2020년 기본과제 시민체감형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함이 아닌 울산시 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 중구 한 곳만이 지정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따른 울산시 및 5개 구군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시민 대상 설문조사, 여성 친화 도시 정책 담당자 심층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안한 정책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맞춰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목표에 대해서는 성평등 포용 도시 울산 실현,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는 함께 일하는 울산 여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은 스마트 안전 시티 구축,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은 세이프 앤 클린 돌봄존 구축,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과제로 각각의 세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과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성평등 포용 도시 울산 실현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개념이 여성을 위한 도시로 한정되어 있어 울산시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여성 친화 도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울산 시민들의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인지가 낮고 광역 단위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어 이를 근거로 다음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울산시 및 5개 구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성별 역량 평가 제도와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산형 여성 친화 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이 울산시 모든 정책의 성주리화 실현이라고 할 때 여성 정책 관련 부서의 업무만으로 한계되어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가 요구됩니다. 울산의 경우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이 보다 확산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단 지원, 시민참여당 활동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함께 일하는 울산 여성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울산 지역 여성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의 편중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여파로 성장 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진 주요국들은 여성의 힘에 주목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인력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 또한 여성의 진입이 힘들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공급 정책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간의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간 생활 SOC 공급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생활 SO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중심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처가 될 것이며, 시설 측면에서도 지역의 욕구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코디네이터 등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에서 추진되는 마을 연구소가 이러한 생활 SOC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지역 여성의 참여와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발전 방안이 연계된다면 이는 마을 중심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해 정형화된 고용 관계를 탈피한 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진입과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근거로 울산 여성 및 청년을 위한 스템 지원 사업, 생활 SOC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여성 일자리 정책 연계 방안 마련,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나눔 플랫폼 구축, 도보 딜리버리, 자전거 딜리버리 등과 같은 여성의 기경제 진입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의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스마트 안전시티 구축입니다. 울산 시민은 안전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상담소 및 지원기관의 이용과 재난재해 등에 대한 시민대상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시설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의 젠더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젠더 폭력 가해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관리 강화,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연대 활성화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안된 세부 과제는 첫째, 울산 시민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공공시설, 놀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개인 휴대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 방법, 대피 경로, 주변 대피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IoT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안부 확인입니다. IoT를 이용해 노인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그리고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확대, 그리고 이에 대한 공공 데이터 구축입니다. 울산시 주요 시설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근 수유실 검색, 화장실 위치 제공, 휠체어 유모차 이용 편리 공원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젠더 폭력 예방 관련 제도의 보완, 성인지 교육의 확대입니다.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젠더 폭력의 원인을 살피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성인지 교육이 지속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 과제 세이프 앤 클린 돌봄존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돌봄 환경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시설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돌봄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고립되지 않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공공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다양한 보육, 예를 들어 신간 연장, 주말 야간 보육 등의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출한 세부 과제는 첫째,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시만의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로부터 인증받은 안심 돌봄 시설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어르신, 은퇴자들과 함께 키우는 온마을 돌봄 사업입니다.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사전 교육과 지속적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돌봄 지원 연계 방안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를 구성해 틈새 돌봄, 방학 돌봄, 방학 점심 제공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돌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창구 및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마지막 세부 과제입니다. 지역 내 의료시설, 돌봄시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하며 이는 유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청소년, 의존이 필요한 성인, 노인 등의 다양한 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책 과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기존의 관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정책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공동체 형성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들의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의 지역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안된 세부 과제는 첫째, 울산 지역 여성 풀뿌리 소모임 발굴 및 지원 확대, 둘째,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 속 여성 친화 가치 공유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환경 개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에서 일상생활의 주체가 내든
여성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여성 친화 도시 또한 동일한 가치인 주민 주도형을 추구하고 있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어가는 데 주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 체감형 울산시 여성 친화 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 정책 전반이 보다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문은미 부연구위원입니다.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풀뿌리 조직 모임에 대한 연구는 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목을 받은 분야입니다. 연구 초기에 주로 풀뿌리 운동 조직의 자생적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민관 협치, 즉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행정 파트너로서 풀뿌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여성, 가족 관련 정책 연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 지역 여성 가족 정책의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행위자로서 풀뿌리 여성 소모임에 주목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일찍이 관련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은 연구의 출발점에 있고 그러하기에 기존 연구를 참고 삼아 울산의 특성에 맞는 풀뿌리 여성 소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례 연구는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11개입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동구 지역에서 부모 교육을 고민하면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 택배 포장지부터 지구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변두리 공부방, 울산 지역에서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아트썸,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 생태 문제까지 고민이 확장된 남목숲 생태 모임 고마리, 울주군을 중심으로 지역 여성들의 문화,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공간 소나무, 아이돌부 문제를 고민하면서 관련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울산 모임, 밥상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채식급식, 평화밥상 등 활동을 펼치고 있는 채식평화연대, 성평등 내용이 담긴 그림책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여성 문제로까지 고민이 확장되고 있는 그린패미,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과 지역 여성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해 모인 울산 여성의 성평등 강사 모임, 어린이 독서 환경을 바꿔보자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어른들이 책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어린이책 시민연대, 지역의 대한문화 공간으로 지역 활동가들의 사랑방과 교류, 교육 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문화 공간 페다고지 등 모두 11개 모임의 대표와 활동가분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모임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모임의 시작과 성장, 정체, 그리고 활동 시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고 활성화를 위해 각 소모임의 과제 혹은 지자체 차원의 과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소모임 사례 연구의 상세한 내용과 분석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책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4개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풀뿌리 여성 및 여성 소모임 주도의 지역사회 활동 기반을 마련할 것. 둘, 풀뿌리 여성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것. 셋, 풀뿌리 여성 소모임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 넷, 소모임 간 연대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풀뿌리 여성 및 여성 소모임 주도의 지역사회 활동 기반 마련에는 지역 단위의 풀뿌리 여성 소모임 및 여성 활동가 발굴 사업, 그리고 공유공간 지원 방안 마련,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 관련 정책과 연계 방안 마련이 세부 과제입니다. 지역 소모임 활동가 발굴은 2021년 이번 과제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풀뿌리 지원 공모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반 마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과제는 공유 공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두 번째, 풀뿌리 여성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다각화 방안에는 풀뿌리 활동가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과 풀뿌리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세부 과제입니다. 세 번째, 풀뿌리 여성 소모임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은 활동가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활동 분야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민간 협력 사업 시 소모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행정 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세 번째 세부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는 풀뿌리 DB 구축 및 플랫폼 제작, 그리고 소모임들이 함께 활동 내용을 울산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축제 박람회 개최를 세부 과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여성 소모임이 서로의 활동과 모임을 홍보하고 공유할 사업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플랫폼 제작을 연구 기간 동안 함께 진행하였고 내년부터 소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뿌리 여성 소모임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소모임의 활성화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울산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참여를 통해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풀뿌리 여성 소모임의 다양한 활동으로 울산이라는 삶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했으면 합니다. 이상 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방안 연구, 제조업 중심으로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차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 책임자 차지혜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의 실현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규모와 특성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재택근무제 등 가족 친화제도 실행이 실현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또한 울산 지역에서의 가족 친화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제조업 임금 종사자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의 실태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울산 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기통계 자료를 통해 울산 지역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타 지역, 해외, 울산광역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제조업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소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대기업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이면서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제조업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일생활 균형 지원을 골자로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 및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둘째, 양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지원, 셋째, 일생활 균형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5가지의 정책 영역 아래 각 2가지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세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환경 지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울산광역시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은 일주일 평균 40.7시간 근로하였고 이 중 184명, 즉 30.7%가 초과 근무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일주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6.1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족 친화 제도 도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생활 균형 정도의 인식은 직업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대제인 경우, 교대제가 아닌 경우보다 일생활 균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 환경의 지원은 기업의 규모와 직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의 도입률 및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 유형 및 중소기업 실정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정생활 지원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생활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 가구 구성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2.41시간으로 남성의 1.23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어서와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를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습니다. 즉,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 여전히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고열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내 공적 돌봄기관 활용 지원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가 문화 건강 지원 영역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가 활동 및 자기 능력 개발 활동 만족도는 4점 만점에 각각 2.89점, 2.8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 활동 및 자기 능력 개발 활동의 불만족 이유는 1순위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 활동은 가사 및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시간이 부족해서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자기 능력 개발 활동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가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단순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개인의 다양한 생활에서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근로자 일생활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 및 문화, 건강 등의 개인 영역의 양적인 시간 확보 및 질적인 향상도 필요합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참여 지원과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울산 지역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총 4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 근로자가 속한 기업체의 조직 문화는 5점 만점에 3.58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조직 문화가 유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직 문화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 가족 친화 인증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 발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친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제주 등의 경우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높이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일생활 균형 지원 거버넌스 구축과 전담기관 설치의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부 과제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 평등한 일생활 균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 정책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김안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 책임자 김안나입니다.
여성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장애와 더불어 여성으로서 겪는 성차별적 문제를 이중적으로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빈곤 문제까지 가중되어 소위 삼중차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여성과 장애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에게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남성 장애인과는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통계 자료와 지원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여성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 서비스 요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 지역 여성장애인 300명과 기관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 여성장애인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전국 등록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비율은 감소 추세인 것에 반해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울산시 현황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여성 장애인의 68.4%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고 노령기에 발생하는 장애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여성 장애인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수준에서는 무학이나 초등학교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근로 능력이나 노동의 질로 연결되어 여성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성 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소득 보장, 다음으로 의료 보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여성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UN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이 있으나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총 14개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 중 단 하나의 조례에서만 여성 장애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남녀 포괄된 장애인 조례 중 일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여성 장애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2009년 충남을 시작으로 강주와 대전, 경기, 제주 등에서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하여 조례를 지정하는 등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의 생활 실태 중 먼저 교육 영역으로 최종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1%로 전국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및 경제생활에서는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의 수급자 비율이 56.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은 28.7%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로 형태에서는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능 종사자 비율은 3.5%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업 훈련을 받은 비율은 10% 수준이었으며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받을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보면 평균 결혼 연령이 27.8세로 비장애인 여성의 30.3세보다 빨랐으며 자녀 양육 시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겪은 어려움으로는 이동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및 차별 경험에서는 주로 가족으로부터 언어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6명꼴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관련 결과에서는 울산시 지원 사업 모두 여성 장애인의 이용률이 10%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이용 경험은 장애인 복지관이 66.7%로 나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여성 장애인과 기관 종사자 모두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원 사업에서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영역인 중점 개선 영역으로 여성 장애인은 교육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 기관 종사자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사업으로 나타나 여성 장애인과 기관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자립을 위한 교육 및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폭력 피해 및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으로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원체계 정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제정과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생애 주기별 여성장애인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지원 정보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유아랑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연구 책임자 유아랑입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에 따른 성과를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5년이 지난 현재 울산의 양적 성과는 충분히 달성되었으나 정책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정도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 인프라, 추진 현황, 그리고 정책 개선 성과를 검토하여 제도 수행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현황과 성과 분석틀 개발을 위한 문헌 연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한 개선사항 이행 완료 과제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 심층 면접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별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울산의 성평등 현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성평등 지수와 울산의 여성, 가족 분야의 주요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분석 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 개선, 건강과 보건, 가족생활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복합적 불평등 요소 개선, 범죄 등에 대한 불안 감소와 관련된 법령, 사업 등의 개선 성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행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성과 개념과 울산시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과 분석틀을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마련하여 각 지표별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지표는 법적 기반과 예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인프라, 조직 및 인력, 협의조정기구, 협력 거버넌스, 개선관리체계,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대상 정책, 기관별, 사업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현황, 그리고 유형별, 직급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그리고 성별 분리 통계 등 활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표를 중심으로 울산시 및 5개 구군의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 기관이 현재 없으며 모든 기관에서 제도 추진을 위한 젠더 직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성별영역평가 협의체 구성은 현재 부재하며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별영역평가 추진에 따른 성평등 실현 성과를 파악하였으며 먼저 성별영역평가를 통해 개선안이 얼마나 도출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수용되어 개선되고 있는지 또 성평등 정책 개선관리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생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별 영역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청 및 구군 모두 개선 사항 없음이 감소하고 자체 개선안 동의가 증가하여 성별 영역 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개선 의견 도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컨설팅 의견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수용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또 자체 개선안 도출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업무 담당자의 대상 실습 위주 교육과 대면 컨설팅의 효과라고 파악되었습니다. 개선된 개선 의견이 실제 업무 부서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개선 의견 통보 과제 91개 중 66개가 수용하여 수용률 72.5%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성별 특성 고려에 대한 개선 의견이 가장 많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정책별로 개선 계획이 얼마나 산출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사업 성별 영역 평가의 경우 추진 과제 수는 줄어들었으나 각 과제별 개선 계획 산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개선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여 기관의 성평등 정책 개선 의지가 더욱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평등 실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정책 개선 이행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기관에서는 이행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 여성가족부로 그 성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행 수준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행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제 이행이 되었는지 지속적 이행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2019년 사업 성별 영역 평가 이행 점검 과제 142개 중 이행 완료, 일부 이행을 포함한 과제 133개에 대한 사업이었으며 전화,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이행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업 분야 이행 점검 결과 이행률은 실제 88.7%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출된 개선 의견의 실제 이행은 총 196개 개선 계획에서 163개 개선하여 과제 이행률은 83.2%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선 의견별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용 당시와 비교하여 실제 이행은 성별 균형 참여, 복합적 불평등 요소 개선, 성별 특성 고려에 대한 이행이 증가하였고 성별 분리 통계 및 성별 고정관념 개선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을 수행할 때 업무 담당자들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성별의 특성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대체로 복합적 불평등 요소에 대한 개선이 높은 것은 성별 외에 연령, 장애 유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하였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의 거부감이 감소하여 이행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선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지만 이행된 사례들의 성인지적 감수성 결여, 지속성 결여, 기계적 평등 인식에 따른 이행에 따라 실질적 성평등 실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이행된 과제 118개 중에서 52개로 약 4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은 66개로 개선안은 총 69개였으며 이들의 이행 결과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성과 지표에 따라 분석한 성별 영역평가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 영역평가 제도 추진 개선 방안 및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성평등 개선 목표가 기관마다 부재함에 따라 기관별 성평등 개선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으며 성별 영역평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기관 담당자의 업무 과중에 따라 성별 영역평가 업무 부서의 위상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직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별 영역평가 위원회 역할이
대상 과제 선정 심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행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므로 실질적 이행 점검 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성별 영역 평가는 다양한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바 다자 간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상 과제 선정 및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대상 과제 선정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이행 점검으로 환류가 부족한 상황에 따라 정책 개선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를 마련한 곳은 현재 울산과 북구 외에 부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성과 관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인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입니다. 사업 책임자는 문은미 부연구위원입니다. 울산 여성 가족개발원에서 여성사 아카이브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진행된 사업인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 발간 작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많은 여성단체와 여성연구기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고 지난해부터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단행본이 출판되면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여성 독립운동 역사를 찾고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 기록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작년 울산교육청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보다 깊은 연구 작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사료와 자원이 부족한 울산의 현실에서 울산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 기록을 참고하고 울산 지역의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 단행본을 기획하였습니다.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은 울산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는 적고 그와 관련된 사료 또한 제한적입니다.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을 기획하면서 우선 많은 여성들 이름을 기록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개인의 명예로 위인으로만 기록되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울산 여성이라는 집단의 역사로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을 조명하였습니다. 책의 구성은 총론과 1부, 일제시기 울산 여성의 역사, 그리고 2부는 울산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론은 울산 여성의 출발이라는 의미로 울산대학교 허영란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계향, 황은혜, 백승아, 배문석, 원영미 등 울산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필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루는 울산 여성 독립운동가 내용입니다.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은 지역 도서관과 마을 도서관, 그리고 울산 여성 가족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은 역사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여성사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여성 가족개발원이 울산 여성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폐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한 온라인 2020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 성과 보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2021년도 연구 목록입니다. 2021년에는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를 비롯한 울산 지역 여성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일생활 균형 모델 개발, 한부모 가족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총 12개의 기본 연구과제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과 울산 시민 체감형 연구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 성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